이슈 토크. 네,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피싱 사기의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의 사기는 물론 연예인, 변호사, 정치인 등을 사칭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심해야 하는 피싱 사기 유형과 예방,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원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 박승률 통신대응 상황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 그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 피해액이 계속해서 또 늘고 있는데 1인당 피해액이 무려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제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아하, 큰일 났는데요. 예. 저의 주된 임무가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설 자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작년에 전국 피해액이 8천억이 이미 넘었고요. 강원도도 240억이 넘은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10,000원만 잃어버려도 사실 신경이 쓰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이 돈이 세탁이 여러 번 돼서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놓인다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8천억의 피해를 봤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심각하다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취지해서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와, 그렇군요. 한 해에 이제 240억 강원도만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뉴스 보도를 했지만 이 최근 피싱 수법을 보면 자영업자분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회식을 빙자한 노쇼 전화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신고가 실제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이 노쇼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 대리 구매로 이어지는 이 사기인데요. 사실 이 사기는 보이스피싱에 분류가 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일반 계약 사기나 아니면 업무 방해로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보이스피싱이라고 많이 알고도 계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실은 그 작년 상반기에 우리 강원도 화천에서 이 군부대를 사칭해서 이런 비슷한 피해가 발생이 됐었고요. 근데 신속한 그 수사를 위해서 저희 보이스피싱 수사대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검거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거는 강원청에서 미리 했으니까 강원청을 집중수사관소로 지정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 피싱 수사계 2팀에서 이 사건을 이송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3월까지 거의 1년 동안의 어떤 사건 이송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피해 건수가 400건이 넘고 피해액도 한 57억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사칭한 노쇼 사기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화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싱이라고 분류가 되진 않지만 계약 사기나 업무 방해 이런 걸로 해당이 된다. 근데 이런 이제 예약을 해놓고 노쇼를 하는 이런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이 사건을 노쇼 사건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목적이 뭘까? 노쇼의 목적이 뭘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면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되지만 범인들의 이득은 뭐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단계는 사건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 사건이 진행 중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예약은 대리 구매까지 가기 위한 빌드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리 구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입금하게 하든 이런 사기 피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방식인 건가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지금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이 가장 많이 사칭하는 거는 군인을 사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부대 간부를 사칭하면서 그 부대 근처에 있는 식당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단체 회식을 하는데 한 50명 정도 예약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 번의 통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뉴 조율 등을 이유로 해서
몇 번 전화를 계속 합니다. 한 이틀, 3일 정도 계약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이 회식 때 와인도 필요한데 너네가 와인은 없지 않냐. 내가 와인 업체를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전화해서 주문을 미리 해줘라. 예. 그리고 대금을 지급해주면 나중에 내가 회식비까지 같이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느낌이 네. 오시죠? 결국은 이 주주 대금을 입금한 계좌가 바로 이 범인들이 사용한 대포 통장 계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식 당일에는 와인도 혹은 또 회식을 한다는 군인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노쇼 단계에서 멈춘 이유는 네. 우리 업주분이 좀 수상해서 멈췄든지 네. 아니면 그 범인들이 이 입금을 받아야 하는 대포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까지 입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만 해놓고 중단이 된 상태인 거죠. 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 이 군부대뿐만 아니라 이 교도소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특히 이 군부대는 또 하나 이 전투식량을 대리구매해주면 이 차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전투식량은 각 부대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조달청에서 한 번에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전투식량 대리구매는 있을 수 없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 교도관처럼 우리 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근무복 뭐 대리구매 요구를 하는 그런 전화가 오는데 사칭해서 이런 것도 절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피싱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매니지먼트나 이 정당 등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주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 식당이 아니더라도 네. 어디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셔서 이런 대리구매 전화가 올 때는 사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진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 지금 이렇게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어쨌든 걸어오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분들한테.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추적이 좀 힘든 상황인가요? 실제로 그 전화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대포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다음 해외에서 전화를 해도 이제 국내에서 우리 변환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네. 변환하는 장치를 걸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 전화번호 하나만으로 추적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그 군간부 사칭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재 한 50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한 13명을 구속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이 콜센터는 해외에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외에서 검거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해외에도 분명히 특정이 됩니다. 저희가 특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해외에 가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 마음처럼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네. 이 과정에서 또 신분증을 보내거나 아니면 결제된 공문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는데 네. 그 신분증도 도용이 된 신분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찍어서 보내더라도 네.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되고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요새 군부대 사칭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군부대에 그 국방 헬프콜이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헬프콜. 1303이라는 번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심각성을 느껴서 이 국방부랑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1303으로 전화를 주시면 실제 그 군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군인이 있다면 네. 실제 이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군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예. 이쪽으로 전화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나마 이제 군부대에서 예약을 거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됐네요. 맞습니다. 헬프콜 1303번을 우리 자영업자분들 듣고 계시다면 예,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점주들이 전화를 손님 예약을 받았을 때 이게 의심부터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밖에서 작가님께서도 네. 뭘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피부로 더 와닿거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맨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제 순서가 오지 않은 것이지 누구든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이제 굉장히 뭐 피싱 사기가 다양한데 뭐 8698번님도 오늘 뭐 카드 배송한다는 전화 왔는데 왠지 사기인 것 같다. 사실 오늘 저희 남편도 오늘 예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다 뭐 이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저금리나 서민 대출, 뭐 광고들로 피싱을 현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은데 대출 관련 피싱 사기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대출 사기형과 기관 사칭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까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 유형이 섞인 하이브리드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형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카드 배송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그 군 사칭 노쇼 사건 때문에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는 이 바로 카드 배송 요 유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카드 발급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 어디로 배송 가고 있는데 거기 맞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춘천 사람인데 아닌데요라고 하면 카드가 발급됐는데 지금 배송 중인데 난 모르겠다. 대신에 우리가 콜센터를 알려줄 테니 일로 전화해서 취소라든지 알아서 하셔라 라고 전화번호 하나 알려줍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배송된 카드 발급된 게 맞다. 그런데 이거 취소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휴대전화에 빨리 내가 지금 보내주던 앱을 설치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외에 휴대전화에 그게 대부분 요새는 원격제 앱을 설치해서 좀비폰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이 됐다며 해결하려면 내가 시킨 대로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네 카드가 만들어진 것처럼 네 계좌도 만들어졌으니 그리고 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으니 내 말을 들어라. 안 그러면 조사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방법을 이렇게 섞어서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진화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아니 이런 피싱 사기가 보면은 뭐 자영업자나 현재 저금리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같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빠르게 번지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언론을 보면 뭐 경기가 어렵다, 뭐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 대출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서 피해를 보는 분이 많았다면요. 요즘에는 이 온라인상의 대출 광고를 보고 접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뭐 너튜브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피해자분들은 보이스피싱이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이런 건 아닐 거야. 그렇죠. 조금 안전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조금 대출이 비싸더라도 혹시 이거 예전에 그 대부업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노출된 광고도 100% 안전하다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되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출 사기 유형 중에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바로 이 대환 대출하는 과정에서 범인들이 하는 수법인데 대환 대출이라는 건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출 진행하면서 그 전에 대출 받았던 은행을 사칭해 전화해서 아니 우리한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는다? 이거 불법이다. 내가 금감원에 신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겁이 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이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은행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혹시 뭐 대환 대출을 한다고 어떤 보증금을 내라 아니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뭐 이런 식의 권유는 은행이 아니다.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늘 이 끝없이 나오는 사기의 수법, 피싱의 수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대출금을 갚는다, 뭐 이런 보증금을 낸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소액이 아니라 정말 큰 금액이 되기도 하고 이제 돈을 잃는 것을 넘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민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정이라는 게 이런 전화가 많습니다. 동생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주변에 돈을 빌려서 이제 동생한테 빌려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였던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이 동생분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 누나한테만 빌린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다 여기저기. 빌린 거죠. 예. 근데 결국은 동생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결국은 주변 누나들, 뭐 형제 자매들이 또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투자 사기의 경우에 이거 정말 저도 이거 전화를 받고 한동안 좀 어려웠었는데 네. 심정적으로 이 어머니랑 아들이랑 같이 장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예. 리딩 투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리딩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돈을 이제 해라. 한 거죠. 예. 근데 결국은 나중에 수익률이 너무 나는 게 보이니까 이제 그 아들 돈까지 다 이제 아들 몰래 다 넣어서 그 피해액이 5억 정도 됐는데 와. 나중에 이제 그게 사기라는 사실을 아시고 전화해서 이제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고 끊으셨는데 제가 네. 그 위에 전화해도 전화를 받으시진 않았는데 예. 아무튼 이런 한 가족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러네요. 사태로 빠지게 하는 이런 범죄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한 가정, 뭐 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이 하나의 이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에게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도대체 피싱이냐 아니냐. 이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 금방 알아챌 수도 있는데 좀 알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목소리나 뭐 이런 뉘앙스로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전문가가 옛날 아니니까. 말이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대부분 검사나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수사를 하다 보면 네. 경찰이 전화할 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식 기소를 조건으로 내걸거나 혹은 뭐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돈을 이체하라거나 돈을 찾아라. 뭐 이런 예. 것들은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러니까 이런 전화는 그냥 끊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서 이 카드 배송용 있잖아요. 네네. 이 카드 배송용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카드 배송용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는 수표로 찾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수표로. 수표로요. 근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현금으로 찾아야 빨리 유통을 할 수 있고 그죠 빨리 세탁을 할 수 있는데 네. 수표는 아무래도 좀 그게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표 사용 안 했었는데 요즘에 그 점을 반대로 노려서 수표를 찾게 한 다음에 그 수표를 또 다른 사람에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체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혹시 수표를 이체하거나 찾으라고 할 때도 절대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걸려있는 돈 이체라든지 뭐 약식 기소라든지 뭐 아니면 수표를 찾아라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피싱이니까 예, 좀 의심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로 진화하고 있는 피싱 사기 유형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짚어봤습니다. 강원경찰청 피싱범죄 수사계 박승률 통신대응상황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